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텃밭을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 고구 무렵, 봄비가 한바탕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가면 코끝을 스치던 그 흙냄새 말입니다. 촉촉하고 깊고 어딘가 달큰한 그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올해도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작년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셨는데, 물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셨는데, 흙을 손으로 만져보면 어딘가 모르게 딱딱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채소보다 잡초가 먼저 고개를 내밀고 비료를 더 주어도 흙이 살아나는 기색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농자재 가게로 달려가시거나 삽으로 흙을 힘껏 뒤집어 엎으시는 일입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흙이 답답해 보이면 사람 마음도 함께 답답해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잠깐만 그 손을 멈춰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고구가 지나고 입하가 다가오는 한 해 농사에서 가장 섬세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제 받으신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던 그 평범한 갈색 골판지 한 장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골판지가 지친 흙을 돕는지, 왜 지금 이 시기가 특별히 중요한지, 어떤 작물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5가지 실수는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올해 텃밭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평범한 골판지 한 장이 지친 흙을 도울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흙을 좋게 만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넣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더 좋은 비료, 더 비싼 자재, 더 깊은 경운. 그런데 오랜 세월 흙을 만져온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친 흙은 무언가를 더 받기 전에 먼저 안정된 환경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흙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사실 3가지입니다. 첫째, 강한 햇볕이 표면을 직접 달구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한 번 준 물이 너무 빠르게 날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머물러야 합니다. 셋째, 흙 표면이 발에 밟히거나 바람에 마르면서 딱딱한 껍질처럼 굳어서는 안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제야 흙 속의 작은 움직임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갈색 골판지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골판지는 식물에서 나온 섬유질이 겹겹이 모여 만들어진 종이입니다. 이 섬유질이 물을 머금으면 부드럽고 차분한 보호층이 되어 흙 표면을 조용히 덮어줍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를 시트 멀칭이라 부르고 우리말로는 판멀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우연히 시작한 민간 요법이 아니라 흙의 작동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방식입니다. 골판지가 흙 위에 놓이면 3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잡초 씨앗으로 들어가는 빛이 차단됩니다. 흙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따가운 햇볕이 직접 닿지 않으니 흙 표면이 굳어가던 흐름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흙 속에 사는 아주 특별한 친구를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렁이입니다. 골판지는 지렁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어둡고 적당히 습하고 부드러운 섬유질이 위에 깔린 그 자리는 지렁이 입장에서 잘 차려진 식탁과도 같습니다. 지렁이는 그곳을 부지런히 오가며 흙 속에 작은 길을 내고 그 길을 따라 공기와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듭니다. 지렁이가 남기는 분변토는 그 자체로 영양이 풍부한 천연 거름이 되어줍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으로 관리된 흙에서는 그렇지 않은 흙보다 지렁이 밀도가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흙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는데 환경이 거칠면 그들은 활동을 멈추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골판지 아래에 안정된 자리가 생기고 지렁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미생물들이 다시 일어나 흙을 분해하고 영양을 순환시킵니다. 오래된 흙 과학 표현 중에 잠자는 미생물 깨우기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쯤에서 한 분이 떠오릅니다.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20년 넘게 텃밭을 가꾸어 오신 김민준 어르신입니다. 올해 63이 되신 김민준 어르신께서는 처음 텃밭을 시작하셨을 때 흙이 굳으면 무조건 깊이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비싼 거름도 매년 새로 사보셨고 봄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흙 위에 잠시 쪼그려 앉아 한 손으로 흙을 가만히 짚어보시던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흙도 사람처럼 지칠 줄 아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께서는 흙을 몰아붙이는 농사가 아니라 흙을 먼저 쉬게 해드리는 농사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흙은 공격받을수록 빨리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질 때 비로소 스스로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골판지를 언제 어떻게 깔아두어야 흙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께서는 예로부터 24절기에 맞추어 농사를 지어 오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모든 일에는 자연이 정해준 적당한 때가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와 여름의 첫 절기인 입하 사이의 이 시기는 한 해 농사에서 가장 섬세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고구의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고구에 가물면 땅이 석자나 마른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만큼 이 시기의 흙은 깊은 잠에서 막 일어나는 아이처럼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낮에는 햇살이 제법 따갑게 내리쬐어 흙 속 온도가 씨앗이 싹을 틔우기에 딱 알맞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아직 봄 끝자락에 서늘한 기운이 남아있어 같은 흙이 하룻밤 사이에 차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이렇게 큰 시기에는 흙 표면이 마치 사람 얼굴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표정을 바꿉니다. 햇볕에 달궈졌다가 바람에 식었다가 다시 달궈집니다. 바로 이때 갈색 골판지 한 장을 올려두면 그 위아래로 오가는 충격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흙은 비로소 차분히 숨을 고를 수 있게 되고 봄에 심은 씨앗과 모종도 그 안에서 더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고구의 흙냄새, 어릴 적 마당에서 맡던 그 달큰하고 깊은 냄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 안정된 환경이 만들어질 때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6단계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표면이 번들거리지 않고 색인쇄가 거의 없는 단순한 갈색 골판지를 골라주십시오. 평범한 택배 상자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골판지에 붙어있는 테이프와 철심, 스티커를 모두 떼어내 주십시오. 작은 부분이라 그냥 두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그 작은 조각들이 분해되지 않고 흙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셋째, 준비된 골판지를 흙 위에 그대로 눕혀주시면 됩니다. 굳이 땅을 깊이 파헤치거나 뒤집어 엎지 않으셔도 됩니다. 넷째, 골판지의 가장자리를 7cm에서 10cm 정도 서로 겹치게 이어주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잡초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펼쳐놓으신 뒤에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을 주십시오. 골판지가 푹 젖어야 들뜨지 않고 흙에 차분히 밀착되며 그래야 그 아래의 수분도 함께 안정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시면 골판지가 마른 판처럼 떠버려서 위는 덮여 있어도 흙은 도리어 더 메말라지는 어중간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그 위에 지피나 왕겨, 마른 낙엽 같은 유기물 덮개를 7cm 안팎으로 올려주십시오. 이 마지막 한 겹이 모든 흐름을 완성해 줍니다. 골판지는 결코 혼자서 일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골판지가 바닥을 안정시켜주고 그 위에 유기물이 수분을 지키며 햇빛을 부드럽게 가려줄 때 흙은 비로소 진짜로 편안하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제 골판지를 어떤 작물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자주 실수를 하십니다. 골판지가 좋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텃밭 전체를 한꺼번에 덮어버리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렇게 하시면 정작 자라야 할 작물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 두실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씨앗을 직접 뿌리는 작물과 모종을 옮겨 심는 작물은
골판지를 두는 자리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잎채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추, 시금치, 어린 배추, 부추, 깻잎 같은 잎채소들은 대부분 씨앗을 흙에 직접 뿌리거나 어린 모종으로 가볍게 옮겨 심는 작물입니다. 이런 작물들은 새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그 첫 시기가 무엇보다 섬세합니다. 씨앗이 올라올 줄 위에는 절대로 골판지를 깔아두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햇빛과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어린 싹이 고르게 기지개를 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판지는 줄과 줄 사이의 통로, 그 가장자리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곳을 덮어두시면 잡초가 올라오는 기세를 줄이면서도 작물이 자라는 자리는 자유롭게 열어두는 균형 잡힌 방식이 됩니다. 참고로 부추와 미나리는 4월 중순 무렵 무리 없이 심으실 수 있고, 깻잎과 공심채 같은 잎채소는 4월 말 안으로 씨앗을 뿌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모종을 옮겨 심는 작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고추, 오이,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작물들은 골판지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물을 심을 자리만 동그랗게 비워두시고 포기와 포기 사이, 줄과 줄 사이를 골판지로 차분히 덮어주시면 됩니다. 뿌리가 자리를 잡는 동안 흙의 수분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는 수고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고추와 가지는 냉기에 약한 작물이라 날씨가 충분히 따뜻해진 4월 말 이후에 모종을 옮겨 심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추 모종을 심으실 때는 포기 사이를 40cm에서 50cm 정도 넉넉히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빽빽하게 심으시면 통풍이 막혀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은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는 물론 비닐 멀칭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닐 대신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데, 갈색 골판지 멀칭은 그 규정에 딱 맞는 방법입니다.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에도 맞고 규정에도 맞고 흙에도 맞는 방법이 이미 우리 손안에 있었던 셈입니다. 이 시기와 작물 이야기에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을 맞아 텃밭을 처음 시작하신 박지수 어르신입니다. 올해 61이신 박지수 어르신께서는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 신청을 통해 서울 근교의 작은 텃밭을 분양받으셨습니다. 처음 텃밭을 받으신 그해 4월 초, 어르신께서는 들뜬 마음에 곧바로 토마토와 고추, 가지 모종을 한꺼번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봄 햇살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도시 외곽의 기온이 예상보다 훨씬 차게 떨어졌고 며칠 사이에 가지와 고추 모종이 힘없이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해부터 어르신께서는 가지와 고추는 반드시 4월 말이 지난 뒤에야 심으셨고 포기 사이에 골판지와 마른 낙엽을 가지런히 깔아두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흙은 점점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어르신의 허리도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박지수 어르신께서 텃밭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텃밭은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흙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잘한다고 말입니다. 베란다 한쪽에 놓인 큰 화분, 옥상에 마련하신 작은 재배 상자, 집 뒤뜰의 좁은 텃밭, 어디든 이 방법은 잘 어울립니다. 오히려 공간이 작을수록 흙이 더 빨리 마르고 잡초도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골판지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느껴지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텃밭의 넓이가 아닙니다. 흙을 대하는 태도와 손이 가는 순서, 그것이 한 해의 농사를 가르는 진짜 차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가 안타깝게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5가지 실수를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방법도 작은 어긋남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표면이 번들거리거나 색 인쇄가 짙고 비닐이 코팅된 골판지를 그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는 물에 닿아도 잘 풀어지지 않고 흙 위에서 자연스럽게 숨쉬는 보호층이 되기보다
오히려 물과 공기의 흐름을 막아버리기 쉽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종이 본래의 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화려한 색이 거의 없는 단순한 갈색 골판지가 가장 좋습니다. 마트에서 받으신 평범한 택배 상자면 충분합니다.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골판지에 붙어있던 테이프와 철심, 스티커를 떼지 않은 채 그대로 흙 위에 올리시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이라 그냥 두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조각들이 결국 분해되지 않고 흙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흙에 올려두는 재료일수록 단정하고 깨끗해야 1년이 지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번거롭게 느껴지셔도 이 두 번째 단계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골판지를 마른 상태로 깔아두고 그 위에 아무 덮개도 올리지 않은 채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시면 골판지는 햇볕과 바람을 받아 점점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위에서 물을 주어도 그 물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못하고 겉은 분명 덮여 있는데 아래의 흙은 도리어 더 메말라지는 어중간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골판지를 깔고 나신 뒤에는 반드시 충분히 적셔주시고 그 위에 지피나 왕겨, 마른 낙엽 같은 부드러운 덮개를 한 겹 올려주십시오. 이 순서를 지키시는 것과 그렇지 않으시는 것은 한 달 뒤 흙의 상태에서 분명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자리를 잘못 정하시는 것입니다. 씨앗을 막 뿌린 줄 위를 통째로 덮어버리시거나 아직 연약한 어린 모종 바로 옆을 너무 빽빽하게 막아버리시면 새싹은 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초기 생육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씨앗을 뿌리는 자리, 모종이 자라야 할 자리, 그리고 그 사이의 통로는 반드시 구분해서 다루셔야 합니다. 골판지가 있어야 할 자리와 없어야 할 자리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두시고 시작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갈색 골판지 한 장만 깔아두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골판지 한 장만으로는 물과 공기가 흙으로 드나드는 길이 충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판지는 결코 혼자서 일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 위에 지피나 왕겨, 잘 익은 퇴비, 마른 낙엽 같은 부드러운 유기물을 한 겹 더 올려주셔야 그제야 흙은 진짜로 편안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 사시는 이순옥 어르신입니다. 올해 67이신 이순옥 어르신께서는 매년 가을이면 집 근처 작은 숲에 자주 들르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떨어진 마른 낙엽을 자루에 차곡차곡 담아서 마당 한쪽에 정성껏 쟁여두십니다. 봄이 오면 그 낙엽이 얼마나 든든한 재산이 되는지 모른다며 늘 웃으십니다. 이순옥 어르신께서는 골판지 위에 그 낙엽을 한 겹 덮는 일만으로도 따로 비료를 사오지 않고도 매년 흙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직접 보아오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재료는 멀리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가을에 마당을 쓸던 그 낙엽이 이듬해 봄 텃밭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을 어르신께서는 오랜 세월 몸으로 배워오셨습니다. 이 5가지만 마음에 두고 시작하시면 골판지는 분명히 올 한 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골판지가 지친 흙을 돕는지, 왜 고구에서 이파 사이에 지금 이 시기가 특별히 중요한지, 어떤 작물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5가지 실수는 무엇인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색 골판지를 고르고 충분히 적시고 그 위에 유기물을 한 겹 올리는 것, 이 3가지만 차분히 지키신다면 흙은 이미 절반 이상 회복의 길에 들어선 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더 꼭 나누고 싶습니다. 갈색 골판지를 흙 위에 올리는 일은 단지 이번 봄 한철의 기술이 아닙니다. 흙은 한번 보호받기 시작하면 그 위에 쌓이는 시간이 곧 자산이 됩니다. 첫 해에는 표면이 부드러워지고 다음 해에는 지렁이가 늘고 그 다음 해에는 미생물이 살아나며 또 그 다음 해에는 흙 자체가 점점 더 깊이 살아있는 흙으로 변해갑니다. 이 변화는 조용합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흙을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토신으로 여기셨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흙은 그 위에 사는 사람의 손길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뒤집고 몰아붙인 흙은 해가 갈수록 지쳐가지만 조용히 덮어주고 기다려준 흙은 해가 갈수록 깊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정성껏 덮어두신 그 골판지 한 장은 사실 이번 여름 토마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흙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이 다음에 자라서 같은 자리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볼 그날까지도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말이 꼭 큰 재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꾸어온 이 작은 흙 한 쬐, 그것이 살아있는 흙으로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텃밭이 점점 손이 덜 가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실 때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함께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흙과 싸우고 있다는 무거운 느낌 대신 흙을 도와주고 있다는 따뜻한 감각 말입니다. 저는 그 감각이야말로 오래가는 텃밭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색 골판지는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다만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작물 옆에, 알맞은 자리를 골라, 알맞은 덮개와 함께 써주시면 매우 믿을 만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처음부터 텃밭 전체를 다 덮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에 가장 손이 자주 가는 작은 한 구역부터 오늘 받으신 택배 상자 한 장으로 가볍게 시작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께서 그동안 흙을 살리기 위해 직접 해보신 작은 요령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꼭 나누어 주십시오. 한 분의 손에서 나온 경험은 다른 분의 텃밭에서 새로운 한 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차분하고 따뜻한 텃밭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다음 절기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흙은 결코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흙은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과 바르게 돌볼 줄 아는 손길을 만났을 때 비로소 조금씩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평범한 골판지 한 장이 어쩌면 여러분의 텃밭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가는 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